영문계약 그 실무 강의를 이틀에 나눠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파트 1은 그 영문계약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어떤 영문계약법의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, 2에서는 그 영문계약을 실제로 쓸 때 어떤 식의 용어나 어떤 표현,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게 영문계약 실무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가, 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여기 영문계약 실무를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, 여기 보니까 이제 법무팀에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법에 대한, 그 영문계약법에 대한 원리를 만약에 알고 나면 계약서를 볼 때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,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영미법의 그 역사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영미법은 우리가 흔히들 카먼로라고 합니다. 카먼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? 보통법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, 이 카먼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지 메이드 로 해서 법원의 판사가 만든 법이다.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서 그 파악된 원리를 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그런 법률 원리죠. 그 다음에 이제 stare decisis 해가지고 decisis, 이게 법 원리로는 이제 되게 중요한 용어고, stare decisis라는 거는 사전에 그 기존에 여러 가지 축적된 그 판례들을 향후에 일어나는 케이스에 적용하는 거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례구속의 원칙, 그 stare decisis. 그래서 이전의 판례가 향후의 케이스를 구속한다, 이런 의미에서 이제 stare decisis는 이해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계약을 통해서 발전한 게 카먼로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의 절차를 통해서 발전했다. 그래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아주 이제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, 우리가 지금 그 영미법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져서 생각해야 될 게 영국입니다. 영국. 그 영국은 지금 4개죠, 그죠? 4개 나라로 이루어진 건데, 웨일즈, 스코틀랜드, 잉글랜드,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영국 중에서도 이 잉글랜드에서 태동을 한 법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, 이 법의 원리가 이 미국 쪽에 건너가서 아주 꽃을 피운 거죠, 그죠? 그래서 미국이 장악한 이 세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제법이나 이제 국제 원리가 이 영미계통의 이제 원리를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석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카먼로에 대응하는 걸로 시빌로가 있습니다. 시빌로.
시빌로는 우리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국과 대비되는 그 유럽 대륙의 법을 시빌로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시빌로는 그 이게 카먼로고 시빌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, 이게 시빌로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폴레옹 법전, 그다음에 이제 로마 대법전 이런 것들이 이제 시빌로죠. 이 그 시빌로하고 카먼로 중에 어떤 게 먼저 법 원리로 정착이 됐을까요? 원리가 집적이 되고. 예,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카먼로가 먼저 아닌가? 오랜 기간의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, 기본적으로 이제 시빌로가 먼저죠, 그죠? 시빌로는 옛날 그 로마 시대 그 만민법, 시민법 이런 데서 나온 원리들이 뭐 11세기, 12세기에 뭐 볼로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원리가 탐구가 되고, 그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법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전파가 된 그런 법이고, 이 카먼로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이제 그 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중앙 법정에서 나온 이론들이 한 번에 그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은 거쳤지만, 그 로마가 이 그 영국을 지배한 이후로 오랜 그 중세 시대 이론이 발전이 되면서 그 한 1700년도에 와서 그 뭐 코크나 뭐 블랙스톤경 이런 사람들이 집대성을 해서 그 영미법 주의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, 이게 딱 만들어질 쯤에 미국 독립전쟁이 있었죠, 그죠? 그 1700년대 후반에 그 독립전쟁이 있을 때 이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이 이 영국의 그 원리를 그대로 계수를 해서 이제 그 미국 전체에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영국의 식민지나 이런 데도 다 이제 퍼지게 되고,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미법이 마치 굉장히 더 오래된 것처럼 느끼지만, 그 케이스가 축척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륙법이 조금 더 오히려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판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판례법이 있잖아요, 그죠? 판례가 있는데 그러면 영미법하고 어떻게 다른가?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그 이 대륙에 있는 그 시빌로를 계수를 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영미법이 전파가 쉽겠습니까? 시빌로가 전파가 쉽겠습니까? 만약에 우리가 그 영국 쪽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바탕을 두고 있지 않고 컬처가 그런 컬처가 아니라면 시빌로가 훨씬 쉽겠죠. 법전을 갖다 놓고 그냥 베껴서 쓰면 되니까. 베껴서 무슨 뜻은 잘 모르지만 그 나라의 그 원래 있었던 그 의미 해석 같은 거를 갖다가 쓰고 우리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바꾸면 되고, 법 자체가 없는데 처음부터 만들려면 카먼로는 되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판례 같은 게 자기 나라에서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시빌로가 그 일본에 전파가 되고, 일본에 전파가 된 거를 우리가 그대로 베껴서 물론 뭐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쓰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빌로 계통이다. 그래서 대륙법 계통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카먼로라고 할 때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시빌로와 완전히 대립되진 않지만 그 원리나 이론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다. 그래서 우리는 법학을 공부했더라도 카먼로에 대해서 또는 카먼로에 따른 그 컨트랙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국제 계약이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현실적인 계약 케이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